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SKC입니다. SKC는 1973년 설립돼서 1997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2차 전지 음극 집전체에 사용되는 동박 등을 생산하는 모빌리티 소재 사업, 반도체 소재 사업, PET 필름을 생산하는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 폴리우레탄 원료인 PO 등을 생산하는 화학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모빌리티 부문 19.3%, 인더스트리 부문 39.4%, 화학 부문 32.6%, 전자재료 13.7%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3조 3,960억 원, 영업이익 4,645억 원, 당기순이익은 3,43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7.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9.9%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67.3%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동박 사업의 고성장과 화학 필름 등 기존 사업의 영업 호조로 실적이 개선됐고 기술 매각 등에 따른 매각 차익으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6월 2일이었습니다. SKC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 있었는데 공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SKC 이 폴리에스테르 필름 사업 부분을 한행컴퍼니에 1조 6천억 원에 매각하는 건데 한국경제말 보도였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2022년도 6월 2일 한국경제에 보도된 SKC는 다음 주 중 이사회를 열어 필름 사업을 하는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 부분을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한 뒤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매매 금액은 약 1조 6천억 원, 6천억 원에 대한 기사에 대한 해명 공시입니다. 회사는 폴리에스테르 필름,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한행컴퍼니와 검토 중에 있고 매각 안건 관련된 이사회 개최 등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SKC가 모태 사업인 필름 사업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아직 미확정이긴 한데 그렇다면 이 매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조인 공시 요구에 대해서는 크게 좀 세 가지 답변이 있었죠. 확정과 미확정 그리고 사실무근 또는 중요 정보 없음인데 지금 미확정 진행은 하는데 현재 이 공시사항으로서 구체화된 내용들은 없다는 겁니다. 네네. 하단의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었죠. 회사는 폴리에스테르 필름 사업에 대해서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구체적이 나왔습니다. 한행컴퍼니와 검토 중이다. 한행컴퍼니와 검토 중이나 매각 안건 관련된 이사회 개최 등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회사의 잠정적으로는 지금 한행컴퍼니와 검토 중이다라고 좀 직접적으로 좀 업체명을 딱 찍었죠. 그렇죠. 매각 대상자를 딱 픽스를 한 겁니다. 그렇게 또 향후에 이사회 개최 일정들을 좀 소집해서 관련된 안건들이 좀 조만간 반영되지 않겠는가 좀 판단을 좀 해보는데 일단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했지만 조만간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관련된 안건이 논의될 것이고 한 달 이내에 좀 보다 좀 구체적인 어떤 사실들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사실들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즉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업 부분을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 이후에 분할 매각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따라서 이사회에서 사업 부분을 분할하는 결정을 좀 내릴 것인지 아니면 주요 영업 자산의 어떤 양수도 방식으로 좀 결정을 할 것인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분리해서 분할로 매각 방법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분리 분할 매각의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모태 사업까지 매각을 한다는 건 회사에 좀 큰 변화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왜 매각을 추진하는 거죠? 네, 사실상 이 인더스트리 사업 부분, 이 폴리에스테르 사업 부분이 사실상 이 기업의 모태였습니다. SKC 기업의 어떤 이 사업 근간이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1977년도에 이 필름을 최초로 개발해서 우리 앵커님께서는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비디오 테이프에 들어가는 필름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옛날에 뭐 비디오 테이프의 필름 그리고 이제 플로피 디스크라고 합니다. 컴퓨터의 경험해봤어요. 어떤 이 초창기에 플로피 디스크에 안에 들어가 있는 필름.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 디스켓을 보면 SKC라는 어떤 상호들을 우리가 좀 많이 봤었을 거예요. 바로 이게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좀 근간으로 하고 있고 1977년에 개발돼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이 공급이 됐던 이 상품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회사의 어떤 이 비즈니스 모델군이 이 변화가 좀 이뤄지면서 SKC도 사실상 이 사업의 어떤 근간 좀 집중해야 되는 어떤 포지션과 분리해서 사실상 이 비사업 부분을 좀 분리 매각하는 방법을 그 전부터 사실상 논의를 좀 해왔는데 아마 이 바뀌는 어떤 이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집중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동박 사업을 좀 더 육성하고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아니었나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 동박 사업을 좀 더 육성을 하겠다는 의도다라고 파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필름 사업의 매각이 잘 이뤄질 경우에 기업의 가치가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분기 보고서 잠깐 볼게요. 네. 최근 1분기 보고서 내용을 좀 보면 전체적인 회사의 2차 전지 관련된 소득 부분이 2,125억 원의 1분기 매출이 좀 있었고요. 인더스트리 사업 부분은 지금 3,796억, 화학 부분이 지금 5,041억. 그 이외에 전자재료 부분 기타로 좀 나눠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매출 포지션을 우리가 좀 판단을 좀 해보면 지금 2차 전지 사업 부분보다 가장 이 회사의 어떤 매출 포지션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 화학 부분과 인더스트리 사업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령 지금 3,796억 원의 1분기 실적을 기록했던 이 사업 부분을 만약에 매각한다면 네네. 전체 이 SKC 이 사업 부분 안에서는 전체 매출의 3분의 2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부분을 사실상 매각하게 된다면 매출액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외형은 다소 감소가 될 수 있겠지만 매각 차익, 즉 1조 6천억 원의 어떤 매각을 성사를 시켰다. 이 자금을 동박 사업에 집중적으로 좀 더 투자를 해 나간다면 향후 가치에서는 오히려 지금 인더스트리 사업 부분의 어떤 고부가치 어떤 영역 부분보단 이익에 대한 어떤 기여도 부분은 2차 전지 소재 부분에서 훨씬 더 좀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익의 어떤 기여도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인더스트리 사업 부분을 좀 매각하는 것이 좀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해보고 저는 사실상 1조 6천억 원의 매각 차익 이후에 이 자금을 동박 사업이라든가 2차 전지 소재 어떤 신소재 사업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가 좀 이루어진다면 네네. 오히려 지금 한 분기 기준 연간 기준에서는 지금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3분의 1 규모니까 네네. 1조 한 1천억 원, 1조 1천억 원 규모의 인더스트리 사업 부분의 어떤 감소 요인은 있겠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오히려 동박 사업 그리고 신소재의 어떤 매출 이 파이가 좀 반영되는 어떤 흐름들이랑 충분히 좀 궤도에 안착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회사 자체의 외형 가치는 좀 감소되겠지만 매각 차익을 동박에 투자를 한다면 향후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이 한행컴퍼니가 SKC의 PET 필름 사업에 어떤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가요? 네, 사실상 이 인더스트리 사업 부분 이 글로벌 세계 4위에 해당되는 캐파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상 지금 이 한한컴퍼니 입장에서는 지금 우량회사를 잘 발굴해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다시금 매각해서 매각 차익을 꽤 짭짤하게 좀 봤던 회사거든요. 지금 사실상 운영 관점에서 인더스트리 사업 부분이 SKC 입장에서는 회사의 어떤 모태 사업이고 아직까지 숫자도 잘 내고 있고 이익도 내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중장기 관점에서는 회사는 새롭게 재투자될 수 있는 회사가 보다 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사업군의 어떤 이 방향들을 2차 전지에 관련된 소재 사업으로 좀 더 확장을 해 나가겠다라고 좀 밝혔죠. 전 세계 1위의 동박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자회사 SK 넥실리스의 2025년도의 어떤 캐파 이후에 사실상 지금 중국의 어떤 이 빠른 추격이 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동박의 어떤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굳건히 좀 수성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아니었나. 자, 이런 어떤 이해관계적인 어떤 측면들이 좀 부합되지 않았나도 좀 판단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관점에서 지금 최근에 저희가 공시메이트에서 좀 다뤄드렸던 일진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네네. 전 세계 4위의 동박 생산 이 규모를 좀 자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만의 좀 상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는 거죠. 1조 6천억 원의 이 인수 자금이면 충분히 일진 머티리얼즈의 어떤 인수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이런 거는 제가 좀 앞서가서 좀 판단을 한 것일 수 있겠지만 다양한 전략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지 않겠는가 판단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SKC의 대응과 또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SKC 지금 7.25% 상승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 6월 2일 발표에는 한 4%대 좀 상승을 좀 해줬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오늘 6%대, 7%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매출액의 3분의 1 부분이 감소됐던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매출의 어떤 감소 요인이 있기 때문에 외형의 감소 요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오히려 확보된 자금을 동박 사업에 또 투자하고요. 이 회사가 최근에 다시금 이 투자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반도체형 글라스 그리고 실리콘의 음극재 사업 부분에 어떤 신규 투자를 단행하겠다. 전체 3천억 원의 어떤 자금을 투자하겠다라고 좀 밝혔죠.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을 보다 확장해 나가는 어떤 움직임 안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 긍정적인 어떤 결론이 좀 도출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봅니다. 오늘의 하락은 오히려 매수의 관점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어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해보고 가장 좋은 구간이죠. 지금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16만 원이 이탈됐기 때문에 16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16만 원 추세 이탈은 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매수하기 좋은 구간 14만 원, 14만 원에서 15만 5천 원, 14만 원에서 15만 5천 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14만 원이 이탈된다면 13만 원이 이탈된다면 13만 원에서 14만 원 구간, 13만 원에서 14만 원 구간은 적극적인 매수 구간, 추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면서 동박 사업의 견고한 실적 2025년도에 외형 확장 부분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SKC 매수하기 좋은 구간 14만 원에서 15만 5천 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적극적인 매수 구간은 1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외형 감소에 대한 우려는 이 신사업에 대한 투자로 가치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CIS입니다. CIS는 2002년 설립돼서 2014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에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2차 전지 전극 공정 설비의 제조,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및 전고체 전지 제조 장비 사업입니다. 리튬 2차 전지 생산에 필요한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제작하며 코터, 칼렌터, 슬리터 및 기타 설비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327억 원, 영업이익 165억 원, 당기순 손실 24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9.1% 증가했으며 당기순 손실은 454%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전방산업 투자 규모 확대로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전환사채 평가 손실 반영으로 당기순 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6월 7일 오늘자 공시가 좀 하나 있었고요. 6월 3일 공시가 좀 있었는데 최근 공시를 먼저 좀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 5월 26일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지금 이 회사 최근 매출액의 12.3%에 해당되는 164억 원의 2차 전지 전극 공정 제조 장비의 수주 공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이었습니다. 회사는 2차 전지 전극 공정 제조 장비의 최근 매출액 25.4%에 해당되는 337억 원을 노스볼트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도 6월 2일부터 2024년도 3월 29일까지 납품하는 조건이고 이어서 공시 또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공시인데 오전 네네. 공시의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2차 전지의 전극 공정 제조 장비 292억 원, 최근 매출액의 22.05%에 해당되는 292억 원의 2차 전지 전극 공정의 제조 장비를 역시 노스볼트에 납품하는 조건입니다. 6월 3일부터 2024년도 3월 29일까지 납품하는 계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먼저 좀 공시 읽어드린 이유는요. 네네. 최근에 CIS의 어떤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좀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지금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나 노스볼트 그리고 지금 미국의 얼티엄 관련해서 지금 회사의 어떤 이 수주 공시가 좀 빠르게 이어지고 있었는데 6월 3일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 5월 4일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재공시 사항입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추진. 회사는 지금 이처럼 꾸준하게 수주 잔고를 늘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난 5월 4일에 회사를 매각할 수 있다는 어떤 이 보도자료 보도가 좀 있었어요. 네네. 이에 대해서 회사가 다시 재공시를 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본 공시는 2022년도 5월 4일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단독 2차 전지 설비 기업 CIS 경영권 판다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 기사에 대한 해명 공시에 대한 재공시입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회사의 최대 주주인 GB홀딩스에게 확인한 결과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이와 관련돼서 자문사 선정 후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외 결정된 사항이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 결정된 시점 또는 1개월이 아니죠.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시는 사실상 한 달 후가 아니라 3개월이라는 기간 텀을 좀 뒀다는 거죠. 그러네요. 자, 내용을 보면 최대 주주인 GB홀딩스에게 문의를 했는데 지분 매각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들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고 네. 자문사를 선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일정들을 소상하게 좀 진행 중에 있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인데 최근에 이 회사의 이 수주 공시가 거의 빠르게 좀 제출되고 있어요. 최근 3월 달 이후부터 좀 본다고 하더라도 네네. 4월 18일에 공시가 좀 있었죠. 그리고 5월, 6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즉 수주 공시가 좀 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매각이 결정된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많은 의문도 좀 있었지만 일단 일정대로 사실상 매물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문적으로 지금 자문사를 매각 주관사죠. 매각 주관사를 선정한 이후에 오히려 구체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각이 좀 지속적으로 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보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도 매각 관련 공시인데요. CIS의 이제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입니다.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지난 5월부터 이제 관련 공시가 나왔었는데 일단 새 주인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진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그리고 적정 매각가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이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매각가액도 안 나와 있고 네네. 언제부터 일정 수립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기재는 안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에 대해서는 회사가 중요 정보에 관련된 어떤 사항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발표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소상하게 좀 발표해 줄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혀진 바는 좀 있었죠. 전체 매각 금액은 3천억에서 3,500억 원 정도로 추산될 것이다. 그리고 빠르면 8월 정도에 원매자 접수가 좀 돼서 연말 안에는 매각이 최종적으로 좀 마무리가 좀 될 것이다라고 좀 밝혀졌는데 지금 매각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 역대 최고의 수주 잔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에 저는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야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의문도 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 의문 왜 그러면 사상 최대 수주 잔고를 취득하고 있고 좋은 환경인데 왜 굳이 지금 급하게 매물을 처리해야 되는가? 그러게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현재 이 회사 최대 주주인 SBI 인베스트먼트죠. 전체 매각 최초 인수 금액이 830억 원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이 투자 이후에 엑시트 관점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즉 전문적으로 이 회사를 꾸준하게 영위할 수 있는 어떤 많은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죠. 네. 2차 전지 사업의 어떤 이 캐파 확장을 위해서는 많은 이 재무적 투자자의 어떤 자금 유치도 좀 필요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한 사업을 보다 좀 잘 영위할 수 있는 원매자가 좀 인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또는 지금 사상 최대의 수주 잔고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매각 차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아닌가 예상을 해 봅니다. 네, 이렇게 CIS의 매각 사유까지 정리를 같이 해주셨는데 요즘 최근에 보면 이제 국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고객사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시장에서 주인을 좀 찾을 수 있는지 이 향후 전망 예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지금 이게 티저가 지금 발송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해외 또는 국내 사모펀드,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사업 부분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군들이 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데 네네. 제가 볼 때 이게 대기업군들이 좀 인수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대기업국은 아니지만 지금 사실상 이 대기업 부분과의 어떤 사업 역량을 좀 확충해가는 이 회사의 어떤 강점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SK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두 군데 이상의 이 배터리 제조사와 끊임없는 이 납품 계약들을 좀 체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해외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는 미국의 스웨덴 노스볼트를 통해서 지금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까지 진출한 이 상황에서 해외 수주를 차근차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선행적으로 좀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본다면 다시금 투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라는 거죠. 지속해서 돈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 부분이고 시장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좀 열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좀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갈 수 있는 원매자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하고 있지만 지금 2차 전지 이 소재 또는 이 장비사들의 어떤 이 인수 M&A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각에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흥행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사업 자체가 다시금 투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매자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꽤나 이제 큰 수주 잔고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실적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실적 상승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CIS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좀 해봤지만 네네. 자 매출액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분기 실적을 보면 연결 기준 지난해 2021년도 1분기 매출액은 22억 원에 불과했는데 무려 이번 1분기에 232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죠. 영업이익은 15억을 좀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1억을 기록하면서 역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회사의 어떤 이 매출액 사상 최대의 어떤 매출액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업이익률이 좀 반영되고 있지 못한 이런 흐름들은 지금 전체적인 어떤 매출 원가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 지금 설비 투자나 이 연구개발비로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선양산을 위한 투자 비용들이 좀 증가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비용들이 좀 반영이 되고요. 회사는 지금 2024년도 3월 또는 6월 말까지 차근차근 확보된 이 수주 잔고를 통해서 오히려 영업수익은 후반으로 갈수록 좀 극대화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합니다. 초반에 초도 양산에 들어가는 캐파의 어떤 이 매입 비용이죠. 지금 선투자 비용들이 먼저 원가에 좀 반영되는 요소들이 좀 있고요. 이후에 확정된 매출 부분들이 후반으로 갈수록 중반 이후에 후반으로 갈수록 반영 효과가 좀 이익으로 좀 더 산입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네, 이렇게 2024년도 수주 잔고를 통해서 영업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CIS의 경우에는 사실상 뭐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말 좋은 종목이고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회사의 어떤 이 2차 전지 장비입니다. 이 회사는 소재가 아니죠. 장비입니다. 코터, 캘린더, 슬리터라고 좀 불리고 있는데 이 코터는요.
이 동박과 알루미늄을 이 양극과 음극, 전극을 일정하게 좀 코팅해주는 이 장치가 코터입니다. 그리고 캘린더는 이 표면에 코팅된 이 소재 안에서의 밀도를 좀 높이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게 캘린더라고 좀 불리고요. 슬리터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극판을 일정한 어떤 크기로 좀 잘라내는 이 장비가 바로 슬리터입니다. 이 세 개의 장비가 사실상 2차 전지 전극 공정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군에서 CIS 기술력은 좀 탁월하다는 것이죠. 지금 수주 잔고가 끊임없이 늘고 있다는 것은 2차 전지 배터리의 어떤 양산과 더불어서 설비 투자 이후에 가장 먼저 수혜를 받고 있는 소재주 이상의 장비주가 먼저 수혜를 받죠. 이런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캐파 확정에서 수주량은 좀 더 증가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는데 올해 최소 6천억 원 또는 1조 원 가까이 어떤 수주까지 좀 예상된다라고 좀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이외에 회사가 사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전고체 배터리 소재까지 좀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갖는 부분이 좀 맞지 않겠는가 네. 좀 판단을 해봅니다.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04% 하락한 14,300원대 좀 가격 형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난해 9월 30일 21,950원 대비해서는 지금 최근에 탄탄했던 구간 대비해서는 지금 많이 주가가 좀 상승 부분을 좀 반납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지금 14,000원대를 탄탄하게 좀 유지해주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요 구간인데 보유자 관점에서 14,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보유결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신규적 관점에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 14,000원에서 14,500원, 14,000원에서 14,000원에서 14,500원 구간 포트비전 5%의 분할 매수기를 좀 제시해 드리고요. 14,000원이 이탈된다면 13,000원에서 14,000원 구간, 13,000원에서 14,000원 구간 추가 포트비전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CIS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는 14,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4,000원에서 14,5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4,000원이 이탈된다면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추가 매수 의견도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업체로서 좀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올해 1조 원까지의 수주가 예상되니까 한번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기업 알아봤고요.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버킷 스튜디오는 1999년 설립돼서 200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IPTV, 케이블 방송, 스마트 TV 등 스마트 기기 기반을 중심으로 영화, 영상, 교육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콘텐츠 유통의 필수 기술인 필터링 솔루션을 통한 사업, 모바일 서비스 유통 사업 및 온라인 기반의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서 2018년 7월 사명을 투인 글로벌에서 아컴 스튜디오로 11월에는 다시 버킷 스튜디오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의류 사업 부문 40%, 디지털 비즈 34%, 콘텐츠 유통 7.7%, 저작권 보호 2%, 극장 부문 1%, 기타 15.2%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개별 기준 매출액은 263억 원, 영업 손실 20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이익은 61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14% 증가했고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으며 당기 순이익 기준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화 제작 투자 손실 증가와 비현금성 파생 금융 평가 이익 반영으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6월 3일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자 공시도 있는데 이어서 내용 좀 보기 전에 먼저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입니다.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바꾼다는 뜻이죠. 전환 청구권 행사의 주식수 전체 누계인데요. 발행 주식수 7,957만 3,345주의 13.2%에 해당되는 1,053만 주입니다. 기타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발행 주식 총수는 근본 행사 주식수가 미포함된 발행 주식 총수입니다. 하기의 전환가액은 2021년도 12월 16일
그리고 2022년도 4월 23일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에 의해서 조정된 바가 있었다. 하계 일별 전환 청구의 상장일 또는 예정일은 관계 기관의 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다. 지금 10회차 전환사채 전체 400억 원을 좀 발행을 했었는데 일단 200억, 청구 금액이 200억이죠. 200억 원의 전환가액 1,898원, 1,898원에 해당되는 전환가액 보유 수량 1,053만 주를 전환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상장 예정일은 2022년도 6월 22일인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단순하게 좀 보면 발행 주식의 결코 작지 않은 13.2%가 시장이 좀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과연 이 사채권자가 누굴까 좀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항상 이런 공시를 보면요.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 기타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에 보면 관련 공시 안에서 최초 발행 공시를 보고 이 안에서 납입자가 누군가야. 즉 사채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누군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항 보고서 최초 작년 5월 28일 날 회사 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좀 결정을 했는데 하단 내용 쭉 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면 납입 대상자가 주식회사 비덴트 그리고 주식회사 빗썸코리아입니다. 즉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이 250억 원과 150억 원을 각각 납입을 좀 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추정을 좀 해본다면 지금 200억 원이기 때문에 지금 비덴트가 했는지 빗썸코리아가 전환 청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전체 200억 원 규모가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에 의한 전환 청구권 행사가 아니었나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님. 지난 3월에 또 확인을 해보니까 9회차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했다는 공시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9회차에 이어서 이번에 10회차까지 이렇게 전환 청구를 한다면 좀 오버행 우려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게 뭐냐면은 사실상 이 전환 청구의 어떤 성격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경영권자가 경영권의 지분율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와 일반 투자자가 투자 수익을 엑시트하는 관점에서의 전환 청구는 사실상 시장의 영향이 좀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시가 좀 중요한데 회사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환 보고서 약식 보고서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내용을 좀 보면 네. 버킷 스튜디오의 이 전환 청구 10회차 전환 사채를 장외 매수했고 또 전환 청구했다라고 좀 밝혔죠. 보유 목적은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입니다. 지금 초록빛 이커머스 신기술 조합이 지금 9.6%에 해당되는 869만 주에 대해서는 전환 사채도 인수했고 전환 청구도 좀 했다라고 좀 밝혔는데 네네. 지금 보고서 작성일이 5월 26일이죠. 5월 26일이기 때문에 지금 전환 청구된 날짜랑 보면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좀 봐요. 5월 27일에 전환 청구까지 만약에 했다면 아마 이 10회차 1,053만 주가 아마 지금 이 초록뱀 이커머스 신기술 조합으로 인해서 발생된 전환 청구가 좀 아니었겠나.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요. 10회차 장외 매수. 전환 사채를 장외로 매수해서 전환 청구까지 했다라고 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다. 세부 내용의 변동표를 좀 보면 869만 주에 대해서 지금 초록뱀 이커머스 신기술 투자조합이 빗썸코리아와 비덴트로부터 사온 거죠. 869만 3,361원을 전환가액 1,898원짜리를 사온 겁니다. 사와서 이를 다시 전환했죠. 869만 3천 주에서 전환을 했고요. 지금 현재 다시금 전환 사채 권리 행사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전환 장외 매수로 869만 주를 취득해서 전환 청구해서 즉 이번 이 전환 청구는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맞다? 아니다죠. 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053만 7,407주에는 회사의 최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처럼 보여지지만 초록뱀 이커머스
신기술 투자조합에 매각이 됐고 상당수 9.6%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시장의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해석이 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제가 답답한 부분들이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시 부분을 제가 봐도 지금 이렇게 헷갈린데 일반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린 것이기 때문에 물량이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지배력을 높여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좀 착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게 단순 투자 물량으로 해서 초록뱀 이커머스 투자조합으로 하여금 9.6%의 전환 청구 행사 이후에 자 오늘 주가 볼게요. 네. 지금 2,750원인데 1,800원짜리 신주가 유통이 된다면 오버행 이슈가 있다 없다? 당연히 있는 것이죠. 네. 자, 이 부분을 좀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 항상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공시를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때는 단순하게 공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관관계를 반드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환사채 전환 청구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전환 청구의 행사자가 누군가? 물론 중간에 이 전환사채가 좀 매각이 되면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유추 해석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 회사의 최대 주주 특수 관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지분이 전환 청구가 된 것이다. 그럼 큰 영향이 없겠구나라고 좀 판단해봤는데 오늘 나온 공시의 최초 보고 의무 발생은 5월 26일이었습니다. 지금 5월 26일에 한 게 아니라 시간을 최대한 벌어서 시장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어떤 의도가 아니었나.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 9.6%에 대해서는 오히려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이 오히려 전환사채를 매각해서 이게 전환 청구가 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예상을 해봅니다. 네, 버킷 스튜디오 일단 상당히 공시가 좀 복잡한데 더욱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또 해석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업 부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라이브 커머스 사업에 NFT 그리고 메타버스를 연결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신사업이 또 실적까지도 잘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버킷 스튜디오 NFT 관련된 이 투자 사업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좀 추진하겠다. 올해 3월에 정총에서 사업 목적까지 좀 변경을 하면서 네네. 청사진을 좀 제시를 했는데 사실상 실적이 수반되고 있지는 않은 흐름이죠. 1분기 실적을 좀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5억 정도 증가 좀 됐습니다. 8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영업 손실 7억 9천 그리고 당기 순손실이 429억을 좀 기록했는데 영업 손실은 전기 대비해서 적자 전환을 했고 당기 손실액이 429억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초래했기 때문에 장사를 좀 잘못한 것 아닌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지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 급등에 따른 파생금융부채 손실 부분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차지하더라도 당기 순손실을 좀 기록을 한 것은 맞지만 손실의 실제 유추 손실액은 좀 감소되는 어떤 효과들이 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한 역량 부분과 현실의 지금 1분기 실적의 어떤 괴리감들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시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 주식수 총수의 13%에 해당되는 막대한 이 지분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까지 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렸던 기대감만 수반돼서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 기대감에 매수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려면 반드시 실적을 수반하는 흐름 그리고 영업이익을 수반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짚어주셨는데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대응 전략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 오늘 4.01% 하락한 2,750원인데 이게 공시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이 방송을 시청해 주셨다면 오버행 이슈를 좀 피할 수 있는 길을 얻어가는 셈입니다. 그렇죠. 공시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공시 어원으로만 보면 초록배 이커머스 투자조합은 새롭게 전환사채를 취득했고 전환 청구를 한 거고 자, 이 부분은 최대주의 특수관계니까 시장에 나올 일이 없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인데 이게 소폭에 좀 반영된 효과는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사실상 기대감을 수반해서 주가는 8,420원까지 올랐던 작년 상황. 메타버스 관련된 기대감을 좀 부각을 좀 해줬지만 회사의 어떤 외형 가치에 대비해서는 지금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한 저점의 형태에서 사실상 우리 상존에 있는 9.6%의 전환 청구 물량이 시장에 유통된다면 충분히 투자 차익 관점에서는 유통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단기 모멘텀들이 좀 부각되면서 이 유통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로 인한 어떤 모멘텀들도 좀 제시가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네. 자, 대응의 영역입니다. 자, 보유자 관점에서는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2,7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는 9.6%에 해당되는 이 막대한 신주 물량이 유통된다는 오버행 이슈 주의하시면서 신규 매수 금지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